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저희 시간표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똑같이 해서 이렇게 잡아서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소리라는 게 소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그 저기 옆에 그림처럼 그 진동이에서 물 쪽에 물 있는 데다 물이 고이는 데다가 소리를 이렇게 탁 스피커를 트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동파가 생겨서 파형이 생기는 겁니다. 소리는 파형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파형이 사인파가 생겨가지고 사인파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민감한 게 이런 온풍기가 공기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 온풍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파형이 앞으로 쭉 가잖아요. 뒤에서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뒤로 말하면 파형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잘 좀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파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소리 전달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7페이지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에 수식만 보면 좀 복잡해가지고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런 수식을 알아야 됩니다. 물리학적인데요. 음향이 좀 힘든 게 그거예요. 음향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물리학,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전자.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음향 엔지니어가 참 진짜 똑똑해야 돼요. 이게 대부분 좀 그 4차원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약간 4차원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시면 스피커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르건 스피커인데 오르건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천장을 붙이게 되면 소리가 틀려집니다. 물리학적으로 틀려요. 파형이 이게 바닥에서 하는 거하고 바닥에는 저음 쪽에 있는 파형이 이제 주파수 헬리지가 틀리기 때문에 또 틀려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고려돼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옆에 이제 59페이지 보면 파형 길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이런 거 있다. 뭐 전문 친구들은 좀 깊게 보셔도 되고요. 앞으로 많이 할 친구들은 왜냐면 이거는 꼭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봉사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소리의 성질이 있어요. 소리의 성질이 뭐냐면 이게 이제 혹시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뭐 건축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거기에 있는 요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벽면이 반사판이냐 그 다음에 확산판이냐 재질이 흡음판이냐 그 다음에 투과되느냐 회절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공간의 소리가 틀려집니다. 확연히 틀려지고요. 확산과 반사와 흡음을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지만이 울림이 없이 공간을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저기 요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요거 이제 흡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흡음판. 바닥 옆에 있는 거 이거는 확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튕겨서 나가니까. 나무 재질은 대부분 확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소리를 전달시켰을 때 튕겨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나무에서 중간에 이제 타공을 하는 게 있어요. 타공을 해가지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으로 소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흡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공판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그래서 스폰지 같은 걸 뒤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거기서 그냥 소멸돼 버리라고 막아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좀 더 튕겨져 나오긴 하는데 덜 나오죠. 왜냐면 스폰지가 계열이기 때문에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배합을 해서 섞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굴곡을 졌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똑같은 거 보시면 돼요. 소리가 이렇게만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갔을 때 얘가 소리가 이렇게 딱 그 삼각형 기법을 해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맞고 우리 공을 막 위에 던지면 맞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 지점으로 소리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시간차가 짧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리가 더 멀잖아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를 줘서 이제 줄여들 거냐, 아니면 이제 무조건 대드하게 울림이 없이 가버리잖아요. 사람 1분도 못 입습니다. 네. 그 잔향실, 이게 이제 저희 실험실 같은데, 실험실이 이제 무향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1ms 뿐만 아니라 0.01ms도 용납하지 않는 그 측정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그 돌아버려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뒤에서 사람이 소음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소리가 완전 차단돼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털 부분도 쓰죠. 왜냐면 넘어가게끔 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거의 쓰지는 않아요. 거의 쓰지는 않고요. 이제 회절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 유화실, 특히 이제 유화실은 보통 보면 저희도 그러는데 유화실은 뒤쪽에 이렇게 그 유리로 했잖아요. 대부분 유리는 100% 튕기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그래도 조금 약간 딱딱한 감이 있어요. 튕기는 게. 근데 유리는 그냥 100% 차갑게 딱 튕겨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유리 같은 경우나 이게 그 아까 파형을 보는 건가 뭐냐면 저음 부분 이게 파형이 커요. 늦게 가기도 하고 파형이 크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가잖아요. 고음으로 갔을 때 떼떼거리는 소리, 특히 이제 유리에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데 유리에 대고 하시면 고음이 바로 튕겨서 들어와요. 저음은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파형이 크다 보니까 좀 늦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서 제일 취약한 게 이제 유화실 같은데요. 유화실은 유리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화실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전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공하시는 데는 이렇게 한다든가 좀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게 뭐냐면은 회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튕기는 것 갖다가 반사를 이렇게 회절시켜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위에서 해서 공진음을 줄이는 방법, 반사음을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사하긴 하지만 회절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에서. 왜냐면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이거는 방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절을 시켜서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좀 상쇄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 있는 쪽, 특히 이제 한국교회는 2층 난간에가 이 목사님 유리를 해놔버렸어요.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어주로 해라. 근데 이제 안전 때문에 어린 친구들 안전 때문에 빠져가지고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 공연장이나 중위층 있는 데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거기를 저희 세종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그 타공판을 해서 들어가게끔 해서 소리를 안에서 지금 망중시키잖아요. 이게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좀 공간이 좀 좁고 저기다 보니까 바로 앞에다 보니까 유리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공할 때 거기다가 이불을 덮어봤어요. 유리에다가 이불을 덮어가지고 소리를 해보고 그냥 튕겨놓고 해보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유리를 해놓고 나니까 강대상 가까웠거든요. 거기는 한 10m밖에 안 돼요. 이 유리 있는 데하고 2층 난간대 유리 있는 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바로 메인 딱 튕겨져가지고 바로 목사님한테 가버리는 거야. 목사님 모니터링이 이제 막 잘 안 되는 거죠. 막 울리게 들리는 거죠. 근데 유리에다가 이불을 댔어요. 이불 그냥 씌워놓고 딱 했어요. 반사음이 없어진 거죠. 소리가 깔끔했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그 건축할 때
스피커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음향학적 이런 반사질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지어야 되지 많이 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63페이지에 뭐 소리의 지연. 소리의 지연은 여기도 이제 본당에 그 메인 스피커하고 2층에 보시면 뒤쪽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스피커 개수가 이게 여기가 한 2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메인이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스피커하고 뒤에 천장 위에 달려 있는 스피커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 편차가 있어요. 다 아마 40mm, 60인가 편차 이렇게 그걸 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을 해서 딜레이 값 이렇게 이제 거의 앞에서 소리 나온 것처럼 소리가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뒤에 전달되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거기서 소리가 나가게끔 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딜레이 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게 아까 뭐 지금 그 저기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딜레이 생겨가지고 자꾸 도는다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영상 장비 쪽에서 디지털 방송 저희도 보시면 이제 축구 중계나 뭐 이렇게 보시면 외국에서 위성 중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KBS나 MBC 뭐 이렇게 지상파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보는 방송 있잖아요. 그런 딜레이가 안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이렇게 그 IPTV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시면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 처리하면서 보내는 그 딜레이 타임이에요. 기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게 딜레이가 이제 저희 그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 RF 변환기라는 게 써서 유아실 밑에 그 잠옷이 모였던 영상은 그 본당 예배당 안에 있는 거는 바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TV가 됐던 프로젝트가 됐던 이런 것들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딜레이 입 모양하고 소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은 그 RF 변환기를 써서 이 변환기 자체가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딜레이 타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딜레이 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그 따로 이제 저기를 하죠. 스피커를 빼서 스피커 소리만 입모양 관계없이 이제 소리만 거의 딜레이 없이 들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적용되는 게 여기 소리에 대한 지연, 딜레이 타임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의 상황 아니죠?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소리 그런 데는 이제 스피커를 바로 빼서 들리게 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내부에서 밖에서 잘 안 들려 소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목사님 바뀌시면서 문에 대한 방음 공사, 그러니까 스튜디오처럼 방음 밖으로 새가지 않게끔 공사를 어느 정도 해놔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RF를 써서 듣는데 딜레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여지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거는 이제 밑에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한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역상으로 있는 역 주파수를 갖다가 같이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귀에서만 안 들리는 거예요. 역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대역 프로젝트 같은 소리 안에 있는 노이즈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역상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이고 뭐 그래요. 여기 뭐 설명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리의 강도, 그 세기, 요거는 이제 그 레벨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8페이지는 일상생활에도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좀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레벨이 dB가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ZTE 엔진이면 130dB 귀가 고막이 터지는 현상이 생길 정도로 크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네,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향에서는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제재적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특히 내용망을 좀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네. 음향하는 친구는 특히 더 깊게 이거 69페이지 있는 건 다이나믹 레인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데시벨로만 이걸 뭔가를 조정을 데시벨이라는 게 그 측정 값에 대한 기준점이고요. 그 용어에 대한 기준점이고요. 그 dB로 표기를 하는 거죠. 소리에 대한 dB, 데시벨이 발명을 해놔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따서 데시벨로 표기를 하는 거죠. 신문 그 크기가 있고 크기로 값이 이제 있고 그럴 건데 대부분- 데시벨로만 하는 거예요. 네, 데시벨로 거의 다 하죠. 네, 여기서는 음압비를 데시벨로 해놨는데 네, 네. 음압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냐 이거. 크기죠. 소리 크기입니다. 네. 압력을 말씀하시는 근데 건가요? 이게 지금 소리 크기는 데시벨인데 네, 네. 지금 그 크기 말고 어떤 그 뭐랄까 강도라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없는가 싶어서. 소리는 강도 개념은 아닙니다. 거의 네, 왜냐면 같은 개념으로. 그 소리가 강도로 이렇게 막 크게 묶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소리는 이제 크기로만 가잖아요. 거의 주파수 댁이 있죠. 주파수.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22에서 20kHz 가청 주파수 댁이라고 그러죠. 네. 높은 음이더라도 큰 음이 있잖아요. 높고 큰 음이 있잖아요. 높고 작은 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 데시벨로 이제 크다, 작다. 그걸로 말하는 네, 그거로 비판하죠. 그 주파수로 했고 저음이냐 고음이냐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는 소프라노는 고음이면 고주파 쪽으로 가고 저음이면 저주파 대 저주파에서 세냐 약하냐 그럼 데시비로 하고 그 저음에서 음압이 세면은 데시비가 높다 하고 소프라노는 고음 쪽이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몇 메가헤르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주파수 댁이에요. 주파수 댁. 그거는 저음이냐 이제, 고음이냐. 네, 주파수 댁. 그거는 이제 아까 파형 있잖아요. 그 파형입니다. 파형이 이제 주파수. 예. 이게 두 가지만 있어요. 파형하고 그 DB 쪽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소리의 압력도 있긴 있겠는데 뭐 보니까 잠수함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보면은 그 압력 뭐 이런 거 예. 소리 크기가 그 높이 이게 이제 그 데시벨이 있을 거고요. 그 데시벨이 같더라도 작은 음이 있을 거고 뭐랄까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따로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특히 음향하는 친구들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 스펙에 보시면 써져 있어요. 몇 dB까지 받을 수 있는지, 뭐 센시티브나 이런 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 성능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서 좀 더 깊게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있으니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음향적인 부분 넘어가고요. 전기음향은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전자장비는 무조건 전기가 기초예요. 네, 전기가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번 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뭐 4강의 87페이지에 이제 전기 음향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뭐 마이크라 이런 것들이 전기 음향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기적 그거 다 이루어진 거라서 코일 감아져 있고 막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전기 음향에서 마이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다른 파트 계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마이크 종류는 크게 그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 뭐 리본 마이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마이크 종류는 다이나믹하고 콘덴서 마이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머리 부분이 좀 크다. 쉽게 생각하시면 머리 부분이 좀 큰 거. 이것들은 대부분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콘덴서 마이크도 약간 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머리 부분이 다 이렇게 커요. 얘는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헤드를 예를 들면 이거를 위를 열어보시면 맞습니다. 자석하고 콜 감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니트인데 유니트 부분이 이렇게 다 커요. 다이나믹은 이렇게 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렇게 크다고 보시면 거의 실용적으로 많이 쓰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는 작다고 보시면 돼요. 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공진 때문에 이거를 케이스를 약간의 그 안에 있는 주파수 댁을 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콘덴서는 대부분은 목사님 강대에서 쓰시는 마이크처럼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량 작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얇은 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 4-3 페이지를 보시면 다이어프램하고 백플레이트하고 이게 다이어프램 자체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이 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 페이지 보시면 다이나믹 렌즈는 그 마이크 구조에 보시면 코일로 감아져 있기 때문에 코일에서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준행 마이크가 이렇게 얍실하고 저기한 거를 갖다 구준행 마이크라고 하고요. 대부분 구준행 마이크는 거의 콘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다이나믹 렌즈하고 콘덴서 마이크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 장점은 뭐냐? 막 쓰기 좋다. 막 쓰기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막 쓰기에 좋다는 표현 안에는 뭐 어린 친구들 쓰더라도 떨어뜨리더라도 약간 내구성이 좀 강해요. 내구성도 강하고 습기나 이런 온도에도 좀 강해요. 이 코일 자체가 변성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변화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좀 강하고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콘덴서의 단점이 뭘까요? 다이나믹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콘덴서는 다 단점이겠죠? 콘덴서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습도에 엄청 민감해요. 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가 확실히 틀려져요. 그냥 먹먹해져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경고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떨어뜨리고 뭐 저기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해요. 그만큼 좀 잘 다뤄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기에서 다이나믹 단점이 뭐냐? 소리가 이게 이제 코일로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전기로 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양을 팍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전기적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흡입력이 약해요. 소리를 흡입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마이크들은 그냥 뽀뽀 하셔도 돼요. 뽀뽀하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돼.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그 다이나믹은 가까이 대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콘덴서는 이렇게 반대 가까이 대고 쓰시면 안 돼요. 얇은 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특히 이제 100Hz 저음대에 있는 것들이 바로 앞에 퍽퍽퍽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콘덴서는 바로 받아들여 버려요. 쟤는 아까 무디다 보니까 그거를 덜 받아들이는데 콘덴서는 팍 받아들이기 때문에 콘덴서는 대충 주먹 하나 이상은 떨어뜨리고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먹 하나 이상.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 장점은 콘덴서 단점이 되고, 콘덴서의 장점은 다이나믹 단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의 지향성. 그 뒤에 이제 90페이지 보시면, 네, 마이크 지향성은 단위 지향성, 양 지향성, 뭐 초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다이나믹 레인지, 아까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콘덴서 마이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다이나믹 레인지 마이크는 대부분 단위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지향성, 앞에 코일 형성이 돼 있어서 코일에 따라서 이렇게 그 4-8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위 지향성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지향성, 양지향성, 이제 그래프 보시면 대충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저도 조금 좀 오래 걸렸는데 이 마이크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 카다로그나 스펙에 보시면 바에서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용도 지점이 어디냐? 그 용도 지점이 여기 가운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점이 여기 가운데 센터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네, 가운데가 용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단위 지향성은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자, 이거 켜져 있으니까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잖아요. 그게 그 단위 지향성의 방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걸 알고 계셔야지 음향 엔지니어가 이게 접목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싱어들의 모니터 각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다음에 그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람 목소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되면 저음이 좀 많이 들어가요. 멀리 되면 이렇게 고음이 되는 것처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음이 세신 분들은 약간 가까이 되시면 좋고요. 저음이 좀 세신 분들은 약간 좀 떨어뜨리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음향에서 여기서 잡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원소스 자체를 잘 조절해서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좀 멀리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향성에 대해서 됐고요. 보통 콘덴서 마이크는 단위 지향성보다는요, 그 하이퍼 카디오드, 슈퍼 카디오드, 초지향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떨어지는 소리를 땡기다 보니까 요거를 좁혀가지고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걸 많이 막고 저쪽으로 집중을 시킨 거예요. 앞에 쪽으로.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 보시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시면 주먹 2개 이상 떨어집니다. 2개 이상, 3개 이상. 그런데도 소리가 잘 빨라들이는 이유가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신학교의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팝핑, 퍽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콘덴서 마이크의 단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 저음 부분에 퍽퍽거리는 것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를 이제 잘 조절해줘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거고요. 감도
네, 몇 dB까지 얘가 받을 수 있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은 1kHz 사인파를 보내가지고 얘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안 찌그러지고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양을 해놓은 거 그 감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많은 양을 받을 수 있으면 마이크가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감도가 좋으면 그만큼 이제 마이크 솔직히 금액이 비싸집니다. 돈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 응답 특성에는 그 마이크의 그 저기 보시면은 위에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악기 쪽에서 많이 쓰시는 SM57인데 보시면 가다가 고음 부분 아까 그걸 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까 헤르츠 부분이거든요. 그 주파수 20에서 20kHz를 들을 수 있어요. 2만 Hz라고 그러죠.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예요. 가청 주파수인데 20에서 20kHz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그 어린 깐난아기부터 시작해서 그 80대 90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20에서 20kHz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자, 20Hz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저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음 부분 이게 헤르츠가 낮으면 저음, 높으면 고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중음이 이제 나눠지면 세밀하다 보면 중저음, 중고음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고에서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청년들 특히 이제 고등부부터 대학 그 시기 나이에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게 거의 20에서 20kHz를 다 들을 수가 있대요. 그때 20에서 20kHz 가장 잘 들을 때 어리다고 뭐 10살 미만, 12살 미만도 거기까지 다 못 듣는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시기고요. 그 시기가 가장 꽃 피우는 시기돼요.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고음이 꺾이기 시작해요. 20km부터 이제 18km, 16km, 15km,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은 14km, 13km까지 떨어진대요.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기도 하고요. 소리 이제 그래서 이제 60, 70 넘어가시고 하면 귀가 잘 안 들으신가? 보청기 뜨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네. 뭐 저희 장모님하고 아침도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핫통 썰 먹으시는 엄청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어르신들이 그게 큰 소리를 하냐면 자기가 안 들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장모님하고 집사람하고도 싸움하는 것 같아. 소리가 옆에 듣고 있으면 장모님 크게 하시니까. 근데 이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요. 80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젊은 세대들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뭐 소리 듣다 보면은 미는 이런 소리가 나요. 저는 못 들어요. 고등부가 청년들 들어요. 이야기해줘요. 그게 돼야 돼요. 아무리 전문 엔지니어도 못 듣는 건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특성에서 이 주파수 특성이 중요합니다. 용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요 뒤에 또 계속 나오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 효과, 파핑 효과 93페이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 파핑 효과가 아까 콘덴서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근접 효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94페이지에 3대1 법칙, 이거는 좀 별표를 좀 해놓으셨어요. 마이크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아까 자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자석하고 이렇게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주파수가 이르기 때문에 이 3대1 법칙을 잘 지켜야지, 3대1 법칙을 잘 지켜야지만이 간섭이 덜 생깁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워놓으시고, 특히 음향하시는 분들 일반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그 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 하울링 요것도 좀 표표를 해놓으시고 요거는 꼭 더 한 번 더 보시고 예. 피드백이라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걸 그걸 피드백 현상이라고 그래.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나잖아요. 이걸 피드백 현상이라고 그래. 하울링이라고, 일명 하울링이라고 그러죠. 네. 엔지니어가 이 소리들을 잘 잡아야지만이 네. 그 앱에 지장을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1 법칙, 하울링은 꼭 발표해 놓으시고 일반 사람도 꼭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시니까요. 이거는 배집사님 따로 뭐 이거 출력해서 따로 안 보신 분들 한 번씩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96페이지, 97페이지, 이제 97페이지 이제 마이킹 하는 법, 키포인트 10가지 이거 꼭 이것도 발표해 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심부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발표하고 좀 보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 이제 마이크 강제성 설치한 것들. 예, 예. 자, 한 개짜리하고 두 개 설치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보시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보시면 이제 뭐 이제는 조금 그 내가 이때는 좀 설명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 여기 의견 하나만 쓰고 있잖아요. 네. 여기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고객이 쓸 때 간섭을 저 마이크는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하나당 500만 원짜리인데 네. 이제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더 잡으면 이게 목사님 스타일에 틀려요. 이초수 목사님은 거의 고개가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마 소개만서 들어보시면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거 보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얘를 좀 아까 3대1 법칙 그래서 3대1 법칙을 제일 잘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강대상은 3대1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거리가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영상하고도 요새는 보이는 거에 엄청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 저희 여기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3대1 법칙에서 어긋나게 소리를 좀 줄여서 한쪽을 줄여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좀 하긴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페이지, 101페이지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단 마이크 하는 부분에서 102페이지 피아노 마이크 위치나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향 하시는 분들은 좀 발표해놓고 유념해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올린 마이킹, 바이올린 전용 그 옛날에는 이렇게 된 마이크가 없었는데 지금 워낙 기술 좋아지다 보니까 전용 마이크들이 있어요. 바로 바이올린 붙잡고 쓰는 마이크들. 너무 비싸요. 근데 다 150만 원, 120만 원 해가지고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KBS 열린음악 같은 데 보시면 마이크가 150개 쓰거든요. 마이크만. 오케스트라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도 바이올린 하나당 하나씩 붙여있거든요. 마이크만 150개요. 1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음향이 이게 참 이게 어르신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 생각은
생각하시는 것들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냐, 뭐 이렇게 저기 하냐 하시는데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고 그걸 그 전문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KBS 같은 데 조선대 저번에 10월달인가 작년 10월달 마사 했잖아요. 아마 이제 거기 장비만 갖고 온 게 한 음향 장비만 해갖고 한 40억? 40에서 50억 정도 될 거예요. 스피커 하나당 1,200만 원, 1,300만 원짜리 하나 걸리는데 1,400 정도 되니까 벌써 그것도 한 종당 20개 이상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튼 뭐 요새는 빼놓으면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쿠스틱 기타나 104페이지, 105페이지 이런 것들은 악기팀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 또 해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이거는 부장 집사님이 잘 보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109페이지 제가 달리 안 하네. 장비를 오래 쓰려면 마이크를 오래 쓰려면 향원향수기에서 이렇게 안에 그 구스구스에서 파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카메라 같은 거 보면 향원향수기 넣어놓고 쓰시잖아요. 오래 쓰려고. 그런 것처럼 마이크도 그 향공 필터 기능도 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보관도 그다음에 이제 재개할 수 있는 부분들 항균 항습입니다. 향원향수이고요. 향균은 아니에요. 향균은 이제 따로 이제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그 110페이지 보시면은 뭐 세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위생상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또 마이크 담는 법, 마이크 케이블 그 정리해서 놔두는 법들 그런 것들 될 것 같고요. 마이크 스탠드 그 저기 하는 것들 요거는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배집사님 꼭 메모리는 주십시오. 해볼 수 있도록 그냥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뭐 라인 효과 DI 박스는 게 악기 쪽은 DI 박스를 거의 써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17페이지 무선 마이크는 뭐 요거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문적으로 하실 친구들은 좀 세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림 꼭 이거는 뭐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시더라도 마이크 잡고 앞에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별표 한 3-4개 해주십시오. 해서 이 그림을 따로 찍어가지고 하시든 뭐 이쪽 부분 하시든 간에 쓰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21페이지 손잡이를 끝을 잡는 게 가격표 써져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121페이지에서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여자가 밑에 부분을 잡은 거잖아요. 거기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무선 마이크 경우는 수신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잡아버리면 좀 끊기는 현상이 생겨요.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그리고 유선 마이크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테이프로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접촉이 불량이 생겨요.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요거거든요. 몸통을 잡아달라. 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이제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무선 마이크는 이게 진짜 감도가 떨어지면 툭 끊겨버려요.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유념해야 돼요. 아무리 앞에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더라도 한계 쓰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세 번째 그림 오른쪽 그림 이거 노래방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 좀 왕년에 그 놓으셨던 가닥들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저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향각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뒤쪽은 안 나온다.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뒤쪽이 이게 막히는 현상, 이게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진이 생겨버려요 안에서. 보시면 소리가 틀려지잖아요. 노래방에서는 이제 용도도가 떨어지니까 노래방에서는 잘 모르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고 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특히 그 명확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소리를 그게 이제 명도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뒤에 페이지는 131페이지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그 전문적으로 엔지니어 하는 친구들은 좀 더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페이지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5분 쉬었다가 그 콘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요. 뒤쪽에 좀 더 나누고 한 11시 40분까지 다 좀 끝내고 좀 이제 이야기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